인류는 1969년 꿈같은 도전을 현실로 만들며 달 표면에 첫 발자국을 새겼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영웅적인 비행은 온 세상의 경이로움을 선사했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했죠. 하지만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우리는 왜 다시 달로 향하는 길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인공지능이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는 이 기술 발전의 시대에 달은 오히려 우리에게서 더 멀게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전 중 하나로 기록된 달 착륙에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미래 기술이 현실에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그 흥미로운 분석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을 짚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달 탐사라는 거대한 서사 뒤에 감춰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들, 그리고 인류의 변화하는 목표까지 다각도로 파헤쳐보면서 아마 예상치 못한 반전과 깊은 통찰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달을 향한 인류의 여정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달에 갈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달 탐사 기술이 마치 퇴보하거나 아예 상실된 것은 아닐까 하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아폴로 시대의 영광을 뒤로하고 우리는 달 탐사와 관련된 수많은 인프라와 전문가 집단을 해체했으며 그 과정에서 귀중한 경험과 지식의 단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세턴 V 로켓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로켓은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발사체로 달 착륙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위대한 로켓의 설계 도면 중 일부는 유실되거나 접근이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서류 몇 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만 개의 부품과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잡한 공학적 지식체계가 흩어져 버린 셈이죠. 당시의 기술은 현재의 디지털 시스템처럼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았고 수많은 도면과 계산서들이 물리적인 형태로 보관되거나 개개인의 머릿속에만 존재했으니까요. 특정 부품의 생산 중단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달 탐사에는 일반적인 산업 제품과는 차원이 다른 극한의 성능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특수 부품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폴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이러한 고도로 전문화된 부품들을 생산하던 수많은 중소기업과 연구소들은 더 이상 수요가 없어져 문을 닫거나 다른 분야로 전환해야만 했습니다. 한번 사라진 생산 라인을 다시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기계를 다시 돌리는 것 이상의 엄청난 시간과 비용, 그리고 기술적 난관을 의미합니다. 마치 수십 년 전의 자동차 부품을 지금 와서 다시 만들려고 할 때 겪는 어려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가장 큰 손실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아폴로 시대를 이끌었던 수많은 숙련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은퇴하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노하우와 직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한 살아있는 지식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로켓을 조립하고 시험하며 예측 불가능한 우주 환경에 대응했던 그들의 경험은 어떤 교과서나 매뉴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었죠. 그들이 은퇴하면서 그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수십 년간의 경험과 통찰력은 고스란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명장의 비법이 전수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은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이제는 낡고 먼지 쌓인 옛 설계 도면들을 살펴보거나 한때 활기 넘쳤던 연구소 내부가 텅 비어버린 모습을 상상해 볼 때마다 과거의 영광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거대한 로켓 부품들이 폐기되거나 박물관에 전시된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경각심을 느끼게 되죠. 달 탐사라는 복잡한 문제는 단순히 최신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처럼 기술적 난관과 인프라 해체, 그리고 경험의 단절은 우리가 달에 다시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인류의 달 탐사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달 탐사의 기술적 난관과 인프라 해체, 그리고 경험의 단절이 인류의 달 여정을 어떻게 멈춰 세웠는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나 과거의 유산 때문에 우리가 달에 다시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사실 인류의 목표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죠. 아폴로 시대의 달 탐사는 냉전 시대의 치열한 우주 경쟁 속에서 단기적인 성과와 국력 과시를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소련보다 먼저 달에 깃발을 꽂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우주 탐사는 그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느 한 국가의 영광만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장기적인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우주 탐사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달에 잠시 발자국을 남기는 것을 넘어 국제우주정거장 ISS처럼 여러 나라가 함께 운영하며 우주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연구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구 궤도를 넘어선 심우주 탐사 역시 중요한 목표가 되었고요. 특히 화성 탐사는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화성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전초기지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과거처럼 달에 먼저 도착하는 것 자체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기보다는 달을 거쳐 더 먼 행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민간 우주기업의 등장은 우주 탐사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주도의 거대한 프로젝트만이 우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국가적 사업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민간 기업들이 저렴하고 효율적인 로켓 발사 기술을 선보이며 우주 산업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 기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접근하죠. 재활용 로켓을 이용해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이성 인터넷 사업을 전개하는 등 상업적인 목적을 결합하여 우주 탐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은 달 탐사 역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달 자원 채굴이나 달 관광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죠.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이러한 민간의 참여는 우주 탐사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달 탐사가 국가적 자부심과 냉전의 산물이었다면 지금의 달 탐사는 국제협력과 민간의 혁신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도전 과제가 된 것입니다. 달 탐사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경제적, 정치적 제약입니다. 아폴로 계획은 당시 미국 GDP의 2.5%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죠. 이는 전쟁 중이던 베트남전에 투입된 비용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정도의 예산을 오직 달 탐사에만 집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구상에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우주 탐사 예산은 다른 사회 기반 시설이나 복지, 국방 등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죠. 정치적으로도 과거처럼 달 착륙이라는 단일 목표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대중의 관심 역시 분산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달 착륙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우주 탐사 미션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죠. 화성 탐사 로버가 보내오는 생생한 이미지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경이로운 우주의 모습들은 또 다른 감동과 궁금증을 선사하며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달 탐사 역시 여전히 중요하지만 과거와 같은 독점적인 위상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달 탐사는 단순히 달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달에 가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는 셈이죠. 아폴로 시대의 목적이 달성된 지금 우리는 달을 어떻게 활용하고 달 너머의 우주를 어떻게 탐험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지속 가능한 우주 탐사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더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지금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달을 향한 인류의 여정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라진 시대적 목표와 현실적인 제약들이 바로 우리가 달에 과거의 방식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이자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이처럼 달라진 시대적 목표와 현실적인 제약들이 바로 우리가 달에 과거의 방식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이자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과거 아폴로 시대의 달 탐사는 냉전 시대의 산물로서 미국과 소련의 치열한 우주 경쟁 속에서 국가적 위신과 기술력을 과시하려는 단기적이고 정치적인 목표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누가 먼저 달에 가는가가 가장 중요했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동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달에 도착하는 것만큼이나 지속 가능하게 머무는 것이 더욱 중요한 목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깃발을 꽂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달의 기지를 건설하고 자원을 활용하며 장기적으로 인류가 우주에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비전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목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와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성공적인 운영에서 볼 수 있듯이 각국의 기술과 자원을 한데 모아 인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었죠. 또한 민간 우주 기업들의 등장은 우주 탐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 정부 주도로만 가능했던 우주 개발이 이제는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민간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용 효율적인 로켓 개발과 재활용 기술을 통해 우주 탐사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들은 이제 이들과 협력하거나 이들의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 탐사 프로젝트를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과거처럼 정부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도하는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시선은 이제 달을 넘어 더욱 먼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는 현재 인류 우주 탐사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달은 이제 화성이나 그 너머의 심우주 탐사를 위한 전진 기지이자 인류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시험대 역할을 하게 된 셈입니다. 달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은 화성으로 가는 긴 여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이는 달 탐사 자체를 최종 목표가 아닌 더 큰 목표를 위한 중간 단계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달 탐사를 후순위로 밀어낸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 속에서 재정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가 1969년 이후 다시 달에 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은 단순히 기술적인 퇴보나 의지의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는 시대가 요구하는 목표가 달라졌고 정치적, 경제적 현실이 변화했으며 인류의 끊임없이 확장되는 비전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거대한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에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이며 지금의 방식으로 다시 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달 탐사라는 인류의 위대한 도전은 단순히 우주과학의 역사를 넘어 거대한 목표를 향한 인류의 열망과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제약, 그리고 다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의 연속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고고히 떠 있지만 달을 향한 인류의 여정은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면서도 미래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달 탐사 시대의 주역들은 과연 누구이며 그들이 꿈꾸는 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인류의 새로운 달 탐사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들과 그들의 비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